네, 전반부는 오늘장 정말 구세주 역할을 잘 해주셨던 정재호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제 구세주라고도 소개하셔도 예,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하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진짜 기쁘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고래키 확인해 보시면 위원님의 전략이 대적중했습니다. 어제 소개한 두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위원님 이미 다 예상을 하셨던 결과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어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하락 배팅을 다 해버려가지고 오늘 좀 수익이 안 나신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고래사냥 방송 보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 지수가 지금 이제 어제 좀 바닥인 징후들이 꽤 그래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지수가 이제 투매가 나오면 일단 무서운 마음은 누구나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수급 동향을 보면 어제부터 외인들이 1조 원 넘게 좀 사는 모습, 뭐 현선물 코스닥까지 다 샀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만 이제 파생시장 쪽에서 하락 배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화입을 또 이제 통과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어차피 이란 같은 경우도 피해를 입거든요. 원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아놓으면 전쟁은 무슨 돈으로 치르죠?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봉쇄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지금 어제 CDS 프리미엄도 그렇게 대폭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세가 나오면 야 이거 문제 있다. 예. 우리나라가 진짜 더 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떨어진 게 없거든요. 기껏해봤자 한 하루 나스닥 1% 정도? 그전은 좀 반응 좋고요. 아시아 증시도 뭐 중국 증시 크게 급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갈 정도로 위축은 됐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좀 과도하고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래, 말이 안 되는 조정은 사실 말이 안 되게 올라갈 거다. 제가 어제 그래서 대폭등을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이게 그냥 폭등이 아닌 것 같고 대폭등할 것 같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관들이 또 이제 코스닥을 대량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외인들도 다시 이제 뭐 코스피 쪽은 좀 파는 모습이지만 다시 코스닥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코스닥을 이렇게까지 이틀 연속 대량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반도체 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기성이 뭐 자원 개발, 뭐 신약 개발 이런 데서 수익 내면 솔직히 저는 지금 방송에서 만약에 뭐 신약 개발 뭐 지금 대규모 적자나는 기업이 지금 대박 터졌어 그러면 약간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항상 주식은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장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종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대신 이란과의 전쟁이 좀 단기전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단기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바닥에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에이펙트는 1월 달부터 소캠2를 양산 들어가서 엔비디아 향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양산을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상반기까지 더 설치돼요. 장비가.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거기 모바일 디램 물량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도 입주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도 공장. 요게 완공이 되면은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메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슈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메모리보다도 메모리 쪽의 이익률이 상당할지 모르거든요. 소캠2는요, LPDDR5X 저전력 메모리가 4개 들어가요, 4개. 예. 앞으로는 오히려 HBM보다 이 저전력 메모리 관련주가 더 주목받을지 몰라요. 모든 글로벌 기업, 모든 기업들이 다 전력을 확보하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장 좀 전력이 좀 덜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쪽으로 서버 쪽이나 온디바이스 A 쪽, 다 이쪽으로 좀 더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중에 상가분까지 올라갔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250억 장내에서 들어올 예정이에요. 어제 70억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크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어제 이미 70억을 들어왔기 때문에 의지가 보이죠. 이번 주부터. 그런 관점에서 주성 주목하면서 한미반도체는 제가 작년도 7, 8만 원대에 설명드렸고요. 재작년도 때 5만 원대에 설명드렸어요.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나갔죠. 그리고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시간에 다시 급등을 했는데 실리콘 포토닉스
HM넥스 그리고 성호전자는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I테크 대표사가 10억 넘게 사고 대규모 무상증자, 자사주맵, 그러니까 수급 동향을 보면 오늘 제가 또 관심주로 들고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급적인 동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업을 투자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FST, FST는요 삼성전자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HBM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다 동시 수혜주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제 미국 텔럿이 이제 미국의 텔럿이 또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회사 이솔이 IPO 추진하고 있죠. 이제 또 임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도 38,000원대 들어왔거든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FST 또 가장 주목할 만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린 리소스랑 같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주들을 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ESS 서진 시스템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는데요. 태성이 드디어 기업 설명회 2번 또 이제 공시가 떴네요. 태성이 지금 기업 설명회를 또 본사에서 합니다. 본사에서 왜 할까요? 예. 대부분 이제 다른 사옥이나 뭐 이제 빌려서 하는데 본사에서 또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뭔가 대규모 수주가 임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대규모 수주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자그마치 CATL, BYD, 예. 세계 최대 배터리,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지금 앞으로 다 복합동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론과 로봇용으로 이제 복합동박도 고려하연 쪽이랑 개발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반도체 좀 규제 얘기가 나왔죠. 법적으로. 아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안 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랑 협력하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태성은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1% 더 늘렸어요. 지금 6%. 30만 주를 7만 원대에서 더 늘린 것 같아요. 또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성이 뭔가가 있구나. 예. 이미 대표사는 70억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또 상한가를 들어가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는 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태성이 다음 주 이제 기업 설명이 이제 다음 주 초반쯤에 임박돼 있기 때문에 태성 계속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거의 상한가 부근에 가는 종목들이 한 5손가락 꼽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관심주 내에서.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내 매수 시작됐고 전력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그리고 그린 리소스 이런 기업들이 초전도체에 또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주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SMR 쪽을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을 육성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TC 머티리얼즈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의 협력사죠. 거기에 앞으로 SMR 쪽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수력 원자력 쪽이랑도 인증을 획득해서 자격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방산 쪽, 원전 쪽 다 진출하고 있고 자동차 현대차 쪽이랑 협력하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LS전선, 대한전선 거기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미국의 핵심 변압기, 핵심 수혜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초전도체 와이어를 국산화 임박돼 있거든요. 이 기업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대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딱 적중했습니다. 역시나 함께하신 분들 기분이 너무 좋으신지 지금 칭찬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선희 님이 주식의 신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뽀어리 님이 오늘 상한가 8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러우신 분들 기회는 또 있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자세한 투자의 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업앤다운. 오늘은 화합물 반도체를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최근에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쪽입니다. 예. 전략 챙겨볼까요, 위원님?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화물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예. 지금 오늘 제가 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딱 3가지 있는데 앞으로도 특히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이쪽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꽉 집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초전도체 얘기도 꺼냈거든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도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전력 손실이 없어지면서 특히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역사 한 획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화물 반도체 내에서도 3호적 화물 반도체 이쪽의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쪽을 먼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정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윗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잖아요. 야, 그런데 어제 최대주가 70억 장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성 엔지니어링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런데 코스피 지금부터 코스닥 통틀어도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과연. 태양광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5족 화물 반도체를 갖고 뭐 유르기판도 적용이 가능하고 종착에는 EUV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와요. 물론 EUV 장비가 필요 없을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폭발적인 뭔가 움직임이 형성이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250억을 산단 말이에요. 최대 주주가. 와, 여기서. 아니, 저 밑에 3만 원대에서 그냥 막 다 산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도 샀죠. 40억, 50억 가까이 샀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250억을 더 산다고? 야, 앞으로 제2의 한미반도체로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기업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세 가지 반도체까지 해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매출 1조, 2조에 도전하지만 이 기업은 지금 2029년도 때까지 매출 4조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더 폭발적인 움직임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시면서 최소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FHIC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721선 돌파할 거를 찾아라. 밀집국면 있을 거, 밀집국면에서 돌파할 거를 찾아라.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대표사가 매수한 기업을 찾아라. 매수했죠? 네, 만 원대 초중반대에서 자사주 매입 한 기업을 찾아라. 300억 샀죠? 네. 대규모 증여한 기업을 찾아라. 100억 넘게 증여했죠? 바닥에서 이미 주포 매집이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사야 될까요? 제가 저 밑에 만 원대 있을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왠지 저 4만 8천 원대까지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4배를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PS도 6천 원대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지금 6천 원대에서 2만 원대 이상까지도. 왜? 상단이 2만 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4만 8천 원대가 아니고 7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설명드리고 작년도 1월 달에도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5배에서 한 6배 정도. 그래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이 기업은 대신 이제 매수권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마지막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이 있죠. KC가 있죠.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 분까지 올라갔어요. 이 기업 다음 주에 3월 9일 이때부터 해서 한 달간 45억을 장내 매수하겠다고 공시를 해버렸어요. 앞으로 1,000원대 초중반대에서 45억을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주식 수가 너무 많으니까 주식을 병합하려고 하네. 액면가를 이제 올려버리고 주식 수를 5분의 1로 줄여버리네. 이제 무겁지가 않겠다. 예전에는 2억 주 가까이 되니까 막 물량이 자꾸 또 해도 또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가벼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코스닥시스가 그랬죠. 액면 병합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금 막 날아가는 모습, 가볍게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죠. KC는 다음 주까지 해도 계속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제가 2020년도 때였나요? 1,000원대 부근에서 강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왔었느냐? 2020년도 때 맞네요. 4,000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뭐 최대주 자사주 매입이 이렇게 45억 가까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50억 시설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반도체는요. 거의 99%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국산해서 국방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만약 100% 국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미 공장에서 앞으로 이제 차세대 전력반도체가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제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C 같은 경우가 전력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바닥권에서 MLCD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좀 가장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아직 바닥권에 있는 KC 눌림목 공략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 받아볼게요. 바로 어제 종목이죠. 에이팩트. 위원님이 팩트만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면 상한가 간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11월 상승률로는 2배 넘었고요. 어제 추천을 하시고 바로 상한가를 갔죠. 두 번째는 정태성 살펴볼게요. 역시나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하시고 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종가 보시면 살짝 풀린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하고 있네요. 위원님, 예. 내일 진짜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두 종목이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거예요. 야, 오늘 물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은 했죠. 근데 딱 두 개를 꼭 집어들었는데 딱 두 개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기업들을 바닥에서 다 짚어들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먼저 에이팩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에이팩트도 두산 테스나랑 제가 비교를 많이 해요.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두산 테스나는 예전에 8,000원대에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독점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400억대로 뛰면서 회사가 5만 원, 6만 원까지 가면서 위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팩트 사모펀드가 인수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매각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소캠2 50% 가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소캠2 단독 수주 물량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소캠은 외주를 거의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2의 H배모로 평가받고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이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 그런데 유일하게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단독으로 외주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소캠2 물량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왜?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퀄컴, AMD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소캠 도입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팩트는 이제 인도 공장까지도 이제 완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도 반도체 미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팩트 제가 11월 달 설명드리고 100% 넘게 올라오고 어제 설명드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그런 관점에서 6,000원대 중반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 두산 테스나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메모리 패키징 테스트까지 다 하고요. 비메모리까지도 하잖아요. 하지만 두산 테스나는 메모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태성. 지금 시간에 되니까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30만 주 지분을 늘렸다? 지금 최대 주주가 75억을 샀다? 그런데 기업 설명회를 다른 건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본사에서 또 한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다? 연달아서? 하루 이틀 연달아서? 이제 드디어 호재가 나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공장을 대규모로 1,000억 가까이 증설을 한 상태에서 6월 달에 완공 임박돼 있죠.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스피디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최대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CATL 제로 나오면 점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노란 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10W 지금 5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하면서 전체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애프터 마켓에서까지도 꽉 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태성까지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부러우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고래 종목 공개할게요. 네, 하루 만에 상한가가 두 종목이나 나왔는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습니다, 위원님.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TC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력주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지 몰라요. 그린 리소스랑. 지금 이렇게 상용화가 임박돼 있다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나서 LS전선, 대한전선,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고객사를 확보를 안 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확보했는데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울산 회복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왜? 지금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공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부터 울산 회복했죠. 이제 정고점을 뚫어버리면 재차 추가 급등을 누리면서 주식은 쳐도 울산 회복할 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일도 시가 이하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단기 지지권은 5,5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도 한번 도전해보면서 뭐 이 기업도 지금 상한가 도전해봐야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강추하는 기업들이 상한가 들어가든지 상한가 근접하든지 안 들어가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APS 상한가. 어제 에이펙트 태성 상한가. 그전에는 뭐죠? 그린 리소스 25% 급등. 아마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안 되면 뭐 그 다음날이라도 또 기대해봐야죠. 하지만 TC 머티리얼즈 오늘부터 울산 회복한 만큼 내일장도 추가 급등 기대해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거래 종목 첫 번째는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5,5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아끼는 종목이에요. 네. FST인데요. FST가 제가 2만 원대 좀 설명드렸거든요. 2만 원대가 아니죠. 3천 원대에서 3만 원대죠. 3만 원대랑 2만 원대 맞아요. 2만 원대 이하에서 그리고 3만 원대 초중반. 여기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FST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제가 볼 땐 보증수표 아닐까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특히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SNS텍이었죠. 가장 많이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SNS텍. 그리고 FST가 상당히 많이 지분 투자했죠. 400억 지분 7%. 그런데 대표사 장내 매수에 들어왔잖아요. 자사주매에 들어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FST 같은 경우가 EUV 장비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국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 이솔이 지금 중국, 일본 쪽에도 이제 수주를 지금 했거든요, 이미. 거기에 EUV 장비뿐만이 아니고요. EUV 핵심 부품으로 볼 수 있는 CNT 펠리클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 같아요. 왜 TSMC가 하이나 EUV 장비 도입을 못할까요? CNT 펠리클을 개발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이 지금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해외 시장도 EUV CNT 펠리클을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증서를 계속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보적인 삼성전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TSMC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이 기업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막 5일선 첫 회복이 됐거든요. 주식은 첫 5일선 회복할 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오늘의 투매는 왠지 안 깰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도 이제 바닥은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간 바닥은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다시 또 내려가지 않아요.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관점에서 이제 38,000원대에서 기관들이 많이 투자 들어왔습니다. 재차 정고점 뚫어버리면서 이 기업 제2의 SNS텍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SNS텍 한번 기대해 볼게요. FST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후반부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